안녕, 블랙입니다. 이런 동물병원 최악이야. 의료사고 방지 꿀팁, 렛츠고! 하나 보기에 더러우면 내부 위생은 더 심각한 것 알기. 동물병원 내부를 쭉 둘러봤는데 판매용품 등이 너무 오래되어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다면, 간식 등의 유통기한이 지난 채 관리되지 않는다면 우리 댕냥이에게 처방되는 의약품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수술실 내부 위생은 더 끔찍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병원은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안타깝게도 2024년 대법원은 수의사가 6개월이나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진료에 사용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까지 있다니까요. 둘, 의료진 수는 충분한지 살펴보세요. 만약 수의사보다 미용사가 더 많다면 진료보다는 미용 수입에 더 집중하는 병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댕냥이들 진료 보러 가는 거잖아요. 병원 수용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의료진이 상주하는지 파악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야간 입원 관리 인력이 없는데 입원 시 방치 당할 수도 있거든요. 셋, 내원 전 반려동물 건강상태 기록 남기기. 잘만 뛰어놀던 멀쩡한 고양이가 건강검진 후 뒷다리 탈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수의사가 진료 중 떨어뜨렸다거나 다리를 세게 잡아당겼다거나 하는 상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검진 전에 다리가 멀쩡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수의사는 원래부터 탈구된 상태였다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너무 억울하겠죠. 이처럼 내원 전 건강상태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진료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원 전에는 반드시 진료 보려는 증상 외에는 건강했다는 기록을 확보해두세요. 진료 차트나 사진, 동영상도 좋아요. 넷, 동물병원과의 대화는 모두 녹음하기. 뭔 녹음까지 하냐 싶으시겠지만 의료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화 녹취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통화든 내원 상담이든 전부 녹음해두세요. 특히 수의사법 제13조의 2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해서는 진단명,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전후 준수사항에 대하여 동물 소유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또한 수의사법 제19조에 따르면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 등에게 고지할 의무도 있어요. 두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각각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관할구청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고요. 그래서 설명대로 진료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퇴원할 때에도 명확한 비용 내역을 요구하는 게 좋겠죠. 다섯, 진료기록 등 서류 미리미리 받아놓기. 평소에 동물병원 다니면서 그때그때 진료 차트 받아두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요. 의료사고가 나면 그나마 의지할 것은 오직 증거뿐입니다. 귀찮아도 진료기록은 매번 받아두세요. 수의사법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 전에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참, 두루뭉술하게 진료 차트나 진료 기록이란 표현을 쓰면 발급 의무가 없다고 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에 규정된 표현을 쓰세요. 어떤 병명을 진단받았다면 진단서를, 약 처방을 받았다면 처방전을 요구하는 거죠. 진료 차트도 발송해주는 병원들이 있지만 절대 안 주려는 병원들도 아직 많아요. 막상 차트를 받아보면 너무 대충 써놔서 경악스러운 곳도 있고요. 이런 곳은 정말 비추합니다. 여섯, CCTV 영상 제공받을 수 있을까? 이건 앞에 진료 기록과 같은 맥락인데요. 의료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증거는 진료실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부 CCTV 영상 확보가 관건인데요. 문제는 병원이 영상을 제공해줄 것이냐 하는 거죠. 사실 실제로 이걸 확보하기는 아주 어려울 거예요. 평소에 잘 돌아가던 CCTV가 의료사고가 난 그날만 유독 망가졌다거나 녹화 기능이 꺼져 있었다거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심지어는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서 법원의 보전 명령이 떨어진 후에도 무시하고 절대 안 주는 병원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진료 전후 우리 스스로 댕냥이들 동영상이라도 찍어두어야 해요. 7. 수술 시 100번 고민하고 알아보기. 수술은 아무 수의사에게나 믿고 맡기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과만 볼 줄 아는 수의사에게 정형외과 수술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해당 수술을 처음 해보는 수의사에게 우리 댕냥이를 몰모트로 맡길 수 없겠죠. 특히 해당 수술로 의료사고가 잦았던 수의사라면 너무 끔찍하죠? 단지 수의사의 수술 횟수가 많다는 광고에도 속지 마세요. 해당 수술 성공 경험이 많은지가 중요해요. 수의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이미 그 수술을 받아본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들에게 자세히 들어보세요. 8. 수의사가 특별한 이유 없이 퇴원을 자꾸 만류한다면 뭔가 진료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어요. 보호자에게 문제 상황을 감추려고 입원 장기화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다른 병원을 통해 크로스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반대로 퇴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퇴원을 시키려 한다면 역시 뭔가 문제가 있어 얼른 퇴원시키려는 것일 수도 있어요. 퇴원하면 진료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퇴원 후 집에서 사망하거나 퇴원 후 타 병원에 가서 사망 시 원래 동물병원 담당 수의사는 사망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거든요.
9. 동물병원에서 퇴원 전에 건강 상태 꼼꼼히 확인하기. 다시 말하지만 퇴원이 이루어진 순간 수의사는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퇴원 전에 병원에서 수술이나 진료가 잘 이루어졌는지 꼭 확인하고 나와야 해요. 예를 들어 붕대를 열어보니 수술 부위 봉합이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백냥이 몸에 없던 상처가 보일 수도 있어요. 수술이 잘 되었는지, 없던 상처나 지병이 생기지 않았는지 최대한 꼼꼼히 확인하고 나옵니다. 열 네이버 등 리뷰에 광고 많으니 다 믿지 말기. 네이버 플레이스 평점 집계는 2021년에 마감되어 최신이 아니에요. 별점만 보고 가지 마시고요. 다음 카카오맵, 구글, 당근마켓, 반려동물 카페 등 기타 출처도 꼭 찾아보셔야 해요. 최근 갑자기 너무 좋은 리뷰가 줄줄이 많이 달렸다면 돈 받고 써준 가짜 리뷰일 수도 있어요. 한참 스크롤을 내려보면 밑에 의료사고 리뷰가 숨어있을 수도 있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는 문제 때문에 의료사고 당한 분들은 편하게 리뷰를 남길 수도 없거든요. 주변인, 지인 추천도 무작정 그대로 다 믿지는 마시고요. 똑같이 편견 없이 판단하세요.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다면 이미 다 잃은 것입니다. 아무도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쎄하면 절대 믿고 맡기지 마세요. 댕냥이들과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땡큐 베리 머치.